자,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는 이제 진짜로 시험에 가까운 것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664쪽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뒤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기출 문제로 나와 있는 거는 좀 확인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계획안에 관련된 것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업 실연에서 보여지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64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물론 그 시험 보신 분들이 복원해 주신 문제들이에요. 생활 주제를 이렇게 줍니다. 물론 계획안이에요. 계획안이지만 거의 비슷해요. 실연이라. 둘 다를 모두 다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건강과 안전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이미 내 내용 지식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느냐를 따져야 돼요. 건강과 안전에서 내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소주제까지 가야 돼요. 소주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질병 예방하기. 그러면 그 수많은 질병, 암 예방,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질병 예방학인데 활동 유형이 요리야. 그럼 뭘 하겠어요? 활동 내용이 요리야. 그리고 활동명이 유자차 만들기야. 그러면 이건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감기 예방?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비과학적이에요. 유자차는 감기 예방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유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에 만능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최근 영양학회에서는 C보다는 D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난 뭘 해야 돼? 난 뭘 해야 돼? 요리 활동을 해야 돼. 나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해줘야 돼? 뭘 얘기를 해줘야 돼? 균형 잡힌 식단,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유자차를 계속 먹으면 당뇨 걸려요. 전부 설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알고 있는 내용상 비타민 C를 섭취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심으로써,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성인처럼 그렇게 양이 많다라고 여겨지지 않잖아요. 물론 소화비만, child obes라고 얘기하는 소화비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거기까지 다룰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만 4세야.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자들도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저거 영양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한다,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야. 다만 나는 뭘 언급해야 돼?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다만 난 뭘 생각해야 돼요? 요리 활동 안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활동 과정과 활동 결과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활동 자료를 이걸 주고 더 하시오를 할 수도 있겠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레시피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난 이 부분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수업 실연의 시험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를 따져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보여줘야 돼. 나타내 보여줘야 돼.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수업 실연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까지 내가 교사 생활을 안 했다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듣고 알았던 그 모든 것, 실습 과정에서 봤던 그 장단점, 그것들을 녹이되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연기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 스토리라인이 살아있어야 돼. 문학적 상상력으로. 내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보는 시험이에요. 내 머릿속에 당신은 이걸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미 환경도 어떻게 prepared environment, 응? 준비된 환경. 그게 꼭 몬테소리 교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흥미 영역 안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고 나는 특별히 이 요리 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올 거고 그리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둘 거고 문제로 4세를 주었다면 난 도대체 그 4세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인성이 드러나는 표정과 어투와 억양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누가 내 수업을 보고 코멘트를 한다 그래도 맥락에서 어긋나면 다 개차반이야. 맥락에서 어긋나면. 나는 출제자의 맥락 안에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거 안에서 정확하게 요리면 요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모든 특징들. 자, 요리 안에 뭐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감각을 통한 탐색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과학활동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응용이야. 다 배웠어. 앞에서 거의 2주 동안에 정말 농축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들은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난 여기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를.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 활동을 하면서 문해력 함양으로는 어떻게 연결시킬 거예요? 예술 경험의 요소에는 뭘 넣고 싶어? 신체 운동 건강 가져왔어. 건강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절하게 믹스가 돼서 요소가 탁탁탁탁 보여지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몸에 배이면 그 전날 수업 준비를 해서 아이들과 만나는 날 굉장히 자신 있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시도하고 아이들 안에 있는 변화에 주목하고 이 과정 안에서 이전에 아이들이 보였던 탐색의 활동과 이후에 보이는 탐색의 활동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겠고 4세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내용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나는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야 돼. 절대 그냥 배치만 하고 앵무새처럼 몇 마디 하고 나오면 점수를 주겠지. 천만에요. 수업 잘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2차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서는. 장담할게. 거의 몸에 탁탁 배어 있어요. 제가 한 5년, 6년 정도 이게 2013학년도부터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여기에다 공을 들이면서 이쪽의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적어도 그걸 몸에 배서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 앞으로 1차 발표하고 2차 시험 보고 또 교사로 살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몸에 배겠다고 생각해서 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꼬리조차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맞아요? 머릿속은 냉철하게 돌아가면서도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뭐를 하고 그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보자마자 난 야간을 짤 수 있어야겠지. 야간도 몇 개의 키워드로 짤 수 있어야겠지. 만약에 내가 수업 계획안 시험을 보는 쪽이라면 그 야간을 어떻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모델을 볼 필요가 있겠죠. 모델을 보고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72쪽 와보세요. B쪽 봐보세요. 활동 목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겠어요? 이거 남이 써놓은 거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쓰려고 하면 안 나와요. 시작부터 안 되는 거야. 수업 실현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적어 놓고 가야 돼. 특히 수업 나눔을 하는 곳에서는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쭉쭉 나올 수 있어야 돼. 교육과정 관련 요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고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요리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될 수 있겠어요? 지식기능 태도로? 봤으면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공부가 전혀 다른 스타일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의 인성 요소에서 이런 것도 넣네. 친구에 대한 배려를 넣고 싶은가 봐. 아무래도 사회관계 쪽이 뭐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친구에 관한 배려를 넣고 싶은가 봐.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은 내가 친구를 위한 배려를 넣어놓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가야 되죠.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작성한 사람의 사고 과정을 쫓아가야 돼요. 이해돼요? 전체 30분을 한다 그랬어, 조건에. 그러면 단계 및 시간에 활동 자료를 놓고 단계 및 시간에 그 실제 활동에 관련지어서 몇 분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돼, 안 돼? 전개 10분 이렇게 쓰는 거 안 되죠. 봐봐요. 도입 2분, 전개 10분, 마무리 3분 돼, 안 돼? 이거는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 의도야,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의 단위 활동을 30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재료와 도구를 알아보는데 몇 분을? 그러니까 칸이 하나가 더 놔줘야 돼. 단계 및 시간에 세로로 칸이 하나 더 놔줘야 돼. 이해돼요?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고요. 재료와 도구 탐색하는데 몇 분 줄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안에 요리 재료로 뭘 볼 건지, 유자의 겉모습을 탐색하는 것으로 갈 건지, 그죠? 그 다음 요리에 필요한 약속 정하는 때는 몇 분 줄 거예요? 요리 순서 알아보는 건 몇 분 줄 거예요? 실제 요리 활동을 할 때 유자 씨를 빼고 유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는 거에 몇 분을 줄 거냐? 이런 걸 따라가야겠죠. 이해됩니까? 확인돼요? 마무리 3분 갖고 되겠어? 실제 잘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 3분 갖고 될까? 마무리를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야간으로 보면 일단 대집단으로 모여 앉는다라고 해서 크게 줬죠. 그리고 교사가 할 수 있는 대표 발문 주죠. 자리 정리 이렇게 주죠. 그리고 누구 얘기처럼 오랜만에 유치원에 온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문학적 상상력이에요. 건강안전교육을 할 때, 건강교육을 할 때 상황 중심 건강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주제 중심도 되고. 우리가 괜히 배운 게 아니죠. 맞나요? 등원해서 아침 인사 나누고 대집단으로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유의점 안에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뭘 써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급 유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매체 쓰잖아요. 이야기 나누기 할 때는 매체가 다는 아니지만 뭘 이용해야 된다고? 매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사진 한 장 가져왔어요. 세범이가 아팠을 때 영상 통화를 했지요. 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배려, 관심 이렇게 지금 늘 거야. 괜히 유자차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경험의 연속성을 고려할 거라고요. 확인이 되나요? 세범이가 마시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실제로 마신 아이가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정말 오랜 동안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드리면서 바꾸어 놓은 결과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계속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 아이의, 왜냐하면 물론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겠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근데 이건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디서 가져올 거야?
아이들의 경험 체계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눠질 거예요. 경험의 공유를 생각을 해나갈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절대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서 산 지 몇 년이나 됐다고. 60 넘으면 세상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모르잖아. 맞아요?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 아이의 경험은 유자차, 엄마가 주셨는데 유자차가 감기를 낫게 해준다. 사실은 달아서 먹지. 그죠? 새콤달콤해서. 오른쪽에 보면 영상통화 캡처 사진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써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영상통화를 할 때 이미 계획이 섰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 경험을 하면서 나는 이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게, 계획안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걸 참고해야 돼요. 나 도대체 여기다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번 써봐야 돼요. 죽어라 하고. 거의 10년은 걸려야 이 정도 범주까지 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못 들으면. 소집단으로 과학 영역에 모여 앉아요. 이것도 생각해야 돼. 나는 대집단으로 인사 나누고 소집단으로 모을 거야. 내 머릿속에 있어요. 요리 활동을 먼저 계획한 어린이들은 과학연기에 모이도록 할게요. 이런 발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리니까 적절한 복장, 청결, 이 문제가 계획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 유의점 봐보세요. 나는 유의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 재료와 도구를 알아본다라고 해서 자기가 탐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써도 되지만 내가 수업 실현을 할 때는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는 거야. 아래쪽에 발문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다 쓰다 보면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재료와 도구를 알아본다, 탐색 이렇게 쓰고 내 발문은 머릿속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획안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탐색이란 말 쓰지 않고 아래쪽에 탐색에 관련되어 있는 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발문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료 및 유의점에 오감각을 이용해 탐색하도록 한다 정도가 들어가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자 설탕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어요. 연결해 보면 되죠. 먼저 요리 재료인 유자를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으로 겉모습, 안에 있는 속 모습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 쪽에는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할 때 나는 가서 수업 실현할 때 뭐에 집중할 거야? 관찰. 그럼 관찰을 한다는 거에 집중한다라면 무슨 말인 거예요? 나는 알고 있기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무엇 하나를. 향기면 향기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모습이면 모습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오른쪽에 뭐가 필요해? 재료. 관찰할 때 뭘 갖고 할 건데? 그냥 눈으로만? 자세히 살펴본대. 유자를 살펴본대. 자세히 살펴본대. 무엇으로? 어떻게? 대표 발문 하나를 쓰겠지. 유자의 겉모습, 질감, 아니면 표면의 형태, 겉모습이 어떻니? 가로 열고 향기는 어떻니?
만져보니 어떻니? 겉모습이 어떻니? 가로 열고 향기, 질감,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 줘야 야간에서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필요해? 발문 하나 더 넣어서 뭘 해줘야 돼? 돋보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와 같은 것들을 넣어줘야죠. 발문 안에 뭐가 포함돼야 되고 어떤 요소가 더 확장돼야 되고 직접 써야 되는 것과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것과 구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수업 실현을 한다면 굳이 관찰이라는 걸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유자의 겉모습을 탐색한다. 관찰 이것만 쓰고도 나는 가서 돋보기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나 개간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 줘야지. 반으로 자른 유자의 속을 탐색한다. 그리고 나는 뭘 할 거야? 겉과 속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속에서는 뭘 볼 거야? 비교? 뭘 비교할까? 비교의 모습이 자세히 드러나야겠지. 알갱이를 비교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수업 실현의 세안 안에서 자세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과연 비교가 될까? 비교의 조건은 뭐예요? 이런 부분 나중에 잘 보시라고요. 비교의 조건은 뭐예요? 비교의 조건은 뭐야? 기준. 그럼 여기서 비교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 작성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비교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겉과 속의 비교? 혹은 속 안에 다른 것들 간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발문이 들어가야 돼. 그럼 보이나 봐봐요. 반으로 자른 유자를 준비했으니 함께 볼까요? 소연이가 뭘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지? 무엇이 보이니? 이것만으로 비교가 느껴져? 발문, 대표적인 발문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 겉모습과 속은 어떻게 차이가 있니? 어떤 차이가 있니? 그럼 아이들이 비교할 수 있게 되잖아요. 뭘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확인이 돼? 어떻게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는 모두 다 근거가 있어야 돼.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합리적인 사고력,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그게 있어야 돼. 이거에 시간을 보낼 건지 아닌지도 생각해 보고, 아이들의 대화 과정 안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용 지식과 상호작용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돼, 이 안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짤 때랑 짜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로 나타내 보일 때랑 또 달라요. 그럼 민망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보통의 경우에 많이 쓰는 게 설탕 탐색해요. 설탕 탐색하면 자, 어떻게 탐색하고 싶어요? 이것도 팁이야. 앞에서 탐색을 했죠. 두 번째도 탐색을 하죠. 똑같은 걸 나열해야겠어요? 아니겠지. 앞에서 시각적 탐색에 초점을 뒀으면 뒤쪽에서는 뭐로 초점을 두고 싶어?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설탕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요? 다 예상해요. 그치? 미각으로 할 거야. 근데 왜 설탕을 탐색해야 될까? 유자의 속을 자른 다음에도 사실은 뭘 했어야 돼? 사실 우린 유자는 껍질도 먹는 거죠. 근데 어때 느낌이? 유자차를 안 마셔봐서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유자차는 다 마셔봤어요? 유자를 생걸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잘라 보신 분? 안에 있는 걸 맛보신 분? 어떻습니까? 딱 맛보면 막 이런 맛인가요? 실제로는 어떻죠? 굉장히 쉽니다. 레몬도 쉽니다. 근데 우리는 레몬 차로 마시고 유자 차로 마십니다. 뭐의 덕분이야? 설탕이에요. 자, 앞에서 유자, 뒤에 좀 이후에 설탕 미리 맛본 건 나중에 뭘 하기 위함이지? 유자차의 맛이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겠지. 과학적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서 안 보여준다 할지라도 어디선가는 얘기를 해줘야겠지. 그게 뭘 하는 이유예요? 재료를 탐색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 자,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게 요리 활동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는 거겠죠. 이거는 우리가 범주를 좀 드렸던 내용이겠네. 그지? 매뉴얼이 있어요. 일반적인 문화가 있다고 했고 이 활동만의 독특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잘 기억했다가 꼭 써먹고 현장에 가서는 당연히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유리병이 깨지지 않게 조심히 다뤄요 라고 하는 걸 넣어놓고 있잖아요. 칼 얘기 많이 나오고 오른쪽에도 와볼까요? 자료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걸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치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쓰는 거에도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대충 써놓고 나온다? 그분들이 그 태도도 본다니까. 그 위치를 이렇게 배열해 놓고 나와야 돼요. 자료 및 유의점이 많아졌다 그러면 오른쪽에 본 내용을 쓸 때 아래쪽으로 내려서 구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레시피 알아보는 건 필요하다 그랬죠. 그때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적어 놓은 걸 읽으라고 하면 재미 1도 없다 그랬어요. 쓸 수 있는 걸 찾으라 그랬죠. 놀이로. 아니 난 그냥 비디오 볼 거예요. 좋아요. 비디오 볼 수 있는 거. 근데 생각해야 돼. 전시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계속 탐색할 수 있어요. 그럼 매체를 2개를 쓸 거냐 3개를 쓸 거냐 효율적으로 뭘 볼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갖고 설명을 할까? 레시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설명할 걸 하나를 찾아야겠지? 왜 그럴까요? 나는 요리 활동하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해가 될까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뭘 했냐면 유자 씨 빼는 걸 에피소드로 가져왔어요.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와, 여기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했구나. 에피소드로 가져와서 여기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했구나. 잘 안 되는 친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구나.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구나. 만 4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구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몸에 배 있어야 돼.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이 날 거라고 천만에요. 나는 요리면 요리 안에서 이미 몸 안에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무 유형도 없이 내가 요리를 선택해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유자 껍질 자르는 얘기도 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건 뭘까? 그 다음에 재료의 혼합에서 뭔가 측정, 계량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넣을 건가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유리병에 이미 표시를 해놨어요. 유의점 봐보세요. 5분의 4를 유리병에 색 테이프로 표시한다.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유의점 보면 세세하게 유자를 4조각으로 미리 잘라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고 플라스틱 칼, 작은 모양 틀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넣어놓는다라고 하는 말도 돼 있고 하나하나 심지어 따뜻한 물 컵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때 물이 뜨겁지 않도록 온도를 적절히 조절한다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일일이 써 있어요. 유치원 교사로 살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교사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안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계획안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2차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본론 내용 안에서 교수학습 내용이나 활동 안에서는 아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비슷해요. 당락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그 교수학습 활동 내용 안에서 다양성을 하나의 활동을 하면서 다양성을 표기를 해주느냐와 자료 및 유의점이 실제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제공이 된 자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유자차는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그 자리에서 마실 수 있나요? 좀 숙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지난 과정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만든 건 발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맛보는 걸 넣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니까? 요리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했어요. 마셔보니 어떤 맛이 나? 지금 당장 만든 걸 보니까 어떤 맛이 나?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숙성이 되었을 때를 비교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사용했어? 인터뷰 영상. 기억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아이들이 일기 쓸 수 있어, 없어? 안 되니까. 저널 쓸 수 있어, 없어? 안 되니까 영상. 이런 게 다 합격의 요인이 돼요. 이런 게 있느냐에 따라서. 유의점 봐보세요. 주말을 2번 지내고 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동영상을 보면서 맛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본다. 그럼 내가 편집을 해야겠지? 활동평가? 맨 마지막에 2번째, 감기에 걸린 이야기 할머니께 유자차를 드리면 좋을 것 같구나. 이런 내용도 놓치지 않죠? 보셨어요? 그동안 야간 쓰는 연습을 하에 오신 분들의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의미롭게 다가설 것이고 야간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 빨리빨리 해두시는 거예요. 자, 영상을 좀 봐볼까요? 이거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부분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 전체
세안은 확인을 해놓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햇살 반 어린이들, 이야기 나누기 자리에 모여 앉았나요? 그래요. 명빈이 말처럼 우리 세봄이가 감기에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유치원에 와주었군요. 세봄아, 앞으로 나와서 친구들이랑 우리 인사 나누어 볼까? 우리 세봄이에게 인사 같이 해볼까? 세봄아 안녕.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말 반가워. 그래요 세봄아, 다행이야.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세요.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세봄이가 아팠을 때 우리 영상통화를 했었지요. 사진을 보니까 그때 세봄이가 마시고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세봄아, 친구들한테 마시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세봄이가 유자차라고 말해주네요. 그런데 루아가 왜 유자차를 마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는데? 아, 세봄이가 유자차가 감기를 낫게 해주는데 너무 좋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어서 마셨대.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과학 영역에서 감기를 낫게 해주는 유자차 만들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요리 활동을 먼저 계획한 어린이들은 과학 영역에서 모이도록 할게요. 모두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바르게 하고 모였군요. 우리 화장실에 있는 손 씻기 순서표를 보고 손을 깨끗이 씻고 왔나요?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게 씻고 왔다. 이제 유자차 만들기를 위해서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함께 살펴볼 거예요.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 어린이들 말처럼 도마도 있고요. 여기 유자도 있네.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플라스틱 가리랑 처음 보는, 그래요, 새로운 투명한 유리병도 보이는군요. 오늘은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유자차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 혜진이는 플라스틱 칼이 있어서 유자를 이렇게 잘라서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구나. 정말 그렇게 하는지 조금 이따가 순서표로도 살펴보자. 자, 이제 먼저 요리 재료인 유자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뽀드득 깨끗이 씻은 유자를 나눠줄게요. 자세히 살펴보니 어때요? 우리 혜진이가 공처럼 정말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연이의 유자는 울퉁불퉁하고 아래는 우리 배꼽처럼 툭 튀어나와 있다고 하네. 뭐라고 루아야? 노란색도 있는데 초록색도 보이는구나. 정말 그런지 선생님 유자도 한번 봐야겠다. 명빈이는 만져보니까 오돌토돌한 느낌이 난다고 하네. 우리 같이 이렇게 만져볼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래, 세봄이는 유자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속이 너무너무 궁금하대. 그럴 줄 알고 짜자잔! 선생님이 반으로 자른 유자를 준비해 두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소연이가 뭘 발견했다고 하는데 물어볼까? 소연아, 뭘 발견했어? 그래, 작고 딱딱한 씨앗도 많이 있구나. 뭐라고 루아야? 아, 반으로 자른 유자가 더 새콤한 향이 많이 난다고 하네. 우리도 한번 맡아보자. 아이고, 정말 그런 것 같다. 혜진이는 책상 위에 있는 흰색 가루가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명빈이가 손으로 콕 찍어서 먹어보자고 하네. 우리 같이 한번 먹어볼까?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작은 그릇에 담아서 나눠줄게요. 그래. 혜진이가 먹어보니까 정말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하네. 아, 그래. 설탕이었나봐. 자, 이제 짠! 요리를 할 때 정했던 우리 반 요리 약속판을 가지고 왔는데 같이 볼까요? 첫째, 둘째, 칼을 사용할 때는 손을 조심해요. 그런데 오늘은 유리병이 있었지요. 새로 사용할 유리병을 어떤 약속을 지키면서 사용해야 할까요? 소연아 뭐라고? 아, 유리병이 깨지지 않게 조심히 다루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줄게요. 자, 유리병이 깨지지 않게 조심히 다뤄요. 자, 이제 이렇게 쓴 것을 여기 세 번째 약속판에 붙여두도록 할게요. 우리 요리 활동을 하는 동안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앞에 세워둘게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림자판을 보며 요리 순서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그림자와 같은 짝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 순서인 그림자 카드를 찾아보고 싶은 어린이가 있나요? 우리 루아가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루아야, 한번 나와서 해볼까요? 그래요. 무슨 그림일까? 이건가? 아닌 것 같아요? 루아가 이 카드를 골라서 첫 번째에 붙여주었어요. 자, 보자. 이게 맞는지. 그래요. 첫 번째 요리 순서는 우리 루아가 말한 대로 유자 씨를 뺀다 였네요. 그래요. 루아는 고생했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세봄이가 맞춰준 대로 다섯 번째 순서는 뚜껑을 꼭 닫는다 였군요. 자, 이제 요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순서는 여기 봤던 것처럼 유자 씨를 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나? 선생님이 한번 봐야겠다. 소연아, 유자가 잘 빠지고 있어요? 유자 씨가 잘 빠지고 있나요? 그래. 유자를 힘을 주어 누르니까 씨앗이 밖으로 나오는구나. 세봄아, 그런데 왜 선생님을 바라보고만 있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봤는데 씨앗이 점점 더 속으로 들어간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연이가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 소연이가 한번 도와줘볼까요? 소연이가 세봄이의 손을 꾹 잡고 힘을 주어서 누르니까 씨앗이 쏙 하고 빠졌구나. 너희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자, 이제 모두들 씨를 다 빼본 것 같으니까 유자 껍질을 플라스틱 칼로 잘라볼까요? 세봄이는 길다란 네모 모양이 나오고요. 혜진이는 세모 모양이 나왔구나. 정말 칼로 자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네. 명빈아, 명빈이는 잘 안 잘린다고?
그러면 쉽게 자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 명빈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해주었다. 우리 예전에 쿠키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작은 모양틀로 꾹꾹 찍으면 좋겠다고 했구나.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자, 모두 잘 썰었으니 다음은 썬 유자와 설탕을 우리 같은 양으로 담아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썬 유자와 설탕을 똑같은 양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세범아? 아, 저기 보이는 똑같은 컵에 넣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세범이가 계량컵에 담아볼까요? 그래. 자, 얘들아. 세범이가 이렇게 계량컵에 설탕과 유자를 담아주었는데 너희들이 보기에도 정말 똑같아 보이니? 아, 그래. 똑같아 보이는구나. 선생님이 보기에도 정말 비슷한 것 같다. 그래요. 자, 다음으로 유리병에 썬 유자와 설탕을 담아볼 거예요. 여기 있는 유리병에 담을 건데, 루아가 뭘 발견했어, 얘들아. 그래, 루아 말대로 선이 정말 많이 있다, 그렇지?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세어볼까?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는 네 번째 선까지 오늘은 넣어볼 거예요. 빨간색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래요. 여기에 설탕과 유자를 한 컵씩 번갈아서 넣어보아요. 자,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빨간색 선까지 담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뚜껑을 잘 닫아보자. 어려운 어린이들은 선생님께 부탁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혜진이가 우리가 만든 유자차가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만든 유자차를 그럼 따뜻한 물에 타서 한번 마셔볼까? 그래, 선생님이 따뜻한 물을 준비했어요. 자, 잘 섞어서. 따뜻한 물이긴 한데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마셔보자. 자. 선생님이 이제 리포터가 되어서 유자차를 마시면서 어떤 맛인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촬영은 소연이가 도와주고 싶대요. 고마워, 소연아. 어떻게 촬영하는지 기억나지요? 그래요. 마셔보니 어떤 맛이 나나요? 명빈이는 아까 찍어 먹어본 설탕 맛이 난다고 이야기하네요. 혜진이는 조금 쓴맛도 난다고요?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찡그리고 있었구나. 뭐라고, 루아야? 루아는 유자차에서 정말 좋은 향이 난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세봄이는 고개를 왜 갸우뚱하고 있었니? 집에서 먹어본 유자차 맛이랑 다르다고? 유자차는 주말을 2번 보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맛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세봄이는 더 달콤해질 것 같아요? 명빈이는 더 쉬워질 것 같다고요? 선생님 정말 궁금하다. 오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보여준 서연아, 고마워. 우리 그럼 정말 궁금하니까 주말을 2번 보내고 나서 다시 먹어보고 오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비교해보자. 그래, 선생님이 만들어둔 유자차는 과학 영역에도 둘 테니까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한번 관찰해보자. 어린이들, 이제 도구를 정리하고 손을 씻고 오도록 해요. 자, 손을 다 씻고 온 어린이들은 앞치마와 머리수건을 정리하고 자유선택 활동을 하러 가자.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모든 어린이들이 유자차를 만들어 보았지요. 요리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유자 냄새가 향기로워서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요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아, 세범이는 유자 씨앗이 잘 빠지지 않았었는데 소연이가 도와주어서 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웠대. 그래. 우리가 오늘 유자차를 왜 만들었었지요? 아, 그래요. 너희들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유자차를 마시면 감기 예방에 좋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루아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루아야, 왜 그랬지요? 아, 루아는 이야기 할머니께서 이렇게 콜록콜록 기침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이야기 할머니께 유자차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혜진이는 그림 편지를 함께 드리고 싶구나. 정말 좋은 생각이다. 다음번에 이야기 할머니께서 오셨을 때 선물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이제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그럼 언어 영역에서 그림 편지도 함께 써보기로 해요. 이상입니다. 자, 보고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수업 시련이었어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 야간과 비교해서 하나하나 몇 가지 팁이나 활동의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집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시기 바래요. 본인이 영상을 찍어보고 본인이 본 것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야간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봤으니까 세부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들어가는 걸 봐보면 세보미를 불렀죠. 세보미를 불러서 그 아이에게 격려해주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도록 하는 그런 배려할 때 교사가 사용했던 일단 그 따뜻함이 보이셨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사가 사용하는 어투나 인토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아지향적 언어를 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에 따라서는 목소리가 하이톤이 있을 수도 있고 보다 로우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가 맞고 어떤 사람은 메조, 알토가 맞듯이. 근데 유아지향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꼭 완전히 높아야 되고 완전히 플럭츄에이션이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아야 돼요. 뭔가 그 아이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해주고 아이들이 음의 고조와 빠르기 그리고 악센트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면 돼요. 그러니까 동화 구연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듯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톤은 가지셔야 돼요. 이건 연기예요, 연기. 물론 생활 속에서 이게 배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제가 아는 모 대학의 교수, 저 동기의 교수 하나는 수원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인데 목소리가 진짜 낮아요. 그리고 원래도 되게 걸걸해요. 되게 걸걸해요, 진짜로. 성격도 그렇고 이런 식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수업만 하면 사람이 변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영악하다고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셔야 돼요. 인생을 영악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수업에서 시험 과정에서 맞춰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보인 거예요. 손짓 하나로 몸짓으로 얼굴을 가리긴 했는데 잠깐 얼굴이 보이긴 했는데 그 인자함으로 아이들에게 기회를 하나하나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이셔야 돼요. 몸에 배야 됩니다. 이런 거 봐보세요. 세분만 안녕,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워 라고 인사하는데 그거는 진짜 반가운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는 뽑기방 가서 곰인형 좀 뽑아놓고 걔들한테 이름도 다 붙여주고 걔들하고 말도 붙여주고 연습하셔야 돼요.
절대로 한 번에 안 나옵니다. 결코 안 나옵니다. 하는데 수업 시간 하는데 쑥스럽게 여겨진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몸에 안 배이는 사람 애쓴다. 이 얼굴과 목소리와 행동의 불일치가 보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상호작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 따뜻함 하나를, 몸짓 하나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빠르지 않아요. 천천히 기다려주고 이야기하도록 얘기해주고 느끼셔야 돼요. 몸에 배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사진을 보여줄 때 시간을 들여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아이들에게 일일이 봐봐, 여기서 나는 이미 점수를 얻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굴 표정으로 그러니까 봐보세요. 평가자는 내 앞에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안 보이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 평가자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평가자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누굴 봐야 될까? 시연하는 나를.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줘야 돼요. 봐봐.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봐봐. 자세히 봐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신용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를 보여줘야 돼. 수업 시간에서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기억나요? 이러면 아이들이 아니잖아. 기억하고 있는 건 사실 맛이 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저 때 내가 뭐 했지? 그래도 세범이한테 친구들에게 이때 마시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상호작용 형태가 세범이가 유자차라고 말해 주었네요. 교사와 유아들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유아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루이가 세범이에게 유자차를 왜 마셨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는데 라고 유아들 간의 대화를 유도해 주고 있죠. 그리고 들어야지. 그래. 그래서 세안에는 유아의 반응이 들어가 있는데 실연에는 그래 여기가 나와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주고 그 아이에게 아이 컨택을 하고 있어야 되죠. 실연에서 보여줘야 돼. 그래 세범이 말처럼 유자차는 감기를 낫게 해주고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마시고 있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활동의 개연성을 찾죠. 오늘 굳이 과학역에서 이 얘기는 나 요리 활동하면서 과학에서 뭔가 더 자세하게 보여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감기를 낫게 해주는 유자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유사 과학적이지만 뭔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맞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잠깐 그치고 소집단으로 모여앉는다라고 해서 전체 활동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핵심이 되겠지. 둘러보며도 나오지. 급해서 머릿속에서 외운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구나가 확인이 되죠. 손 씻기 순서표 이미 우리 유치원에는 환경으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법이에요. 탐색을 하는데 어린이들의 말처럼 처음에는 도마, 유자, 예전에 사용했던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만약에 플라스틱 칼을 새로 줘야 돼. 그럼 나는 수업이 뭐가 돼야 돼요? 플라스틱 칼에 대한 탐색이 돼야 돼. 나는 지금 뭐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난 지금 뭐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자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법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나 해봤다. 사용해본 경험을 가져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도구들이 있다면 도대체 뭘 할 것 같니? 칼로 자를 것 같아요. 병에다 담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나 앞으로 할 거를 슬쩍 한번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혜진이는 플라스틱 칼이 있어 유자채를 잘라서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당연히 재료 보면 뭐가 나와? 방법이 나와요. 알려드렸어요. 재료는 뭐를 의미한다고? 방법을. 이거는 요리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신체 표현도 그렇고 재료는 뭘 의미한다고? 방법을. 재료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뭐로 이어져야 돼요? 방법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유자 설탕을 탐색한다고 넣었어. 그랬더니 유자의 겉모습에 집중할 거래.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양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질감에 대해서. 보이시나요? 그렇게 크게 정해놓고 내가 이 발문을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발문을 써놓은 거에 맞춰서 기다려주며 함께 탐색하며 모양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 아이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까? 이거 할 때도 일일이 깨끗이 씻은 유자를 나눠줄게요 라고 해서 나는 이미 위생에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맞아요? 자세히 살펴보고 있죠? 처음엔 크게 공처럼 뭐뭐 알고 있는 거에 비추어서 선 이해를 하고 있죠? 둥글게 생겼네. 그런데 공처럼 둥글게 생겼다라고 하는 아이와 다르게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니까 사실 완전 둥근 건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또 이런 게 이제 내용 지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배꼽도 있네. 볼록 튀어나온 배꼽도 있네. 누군가는 색깔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색깔도 다양해요. 그래 노란색이구나 이렇게 띵 하고 가지 않아.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과도 같아요. 다음에 보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였어. 오돌도돌하다고. 그리고 끝나지 않았죠. 여기에는 없지만 무슨 발문을 했어요? 그래? 다 같이 한번 다시 만져볼까? 개인이 말한 의견을 뭐로 확대하고 있어요? 전체의 경험으로. 소그룹이면 소그룹의 전체의 경험으로. 이런 게 소그룹 학습의 핵심 아니에요? 의견의 다양성도 인정되고 그러면서 보완도 되고 개인이 했던 경험이 특별히 확인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 활동을 하면서 관찰을 한다고 했을 때 모양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질감에 대해서 가져가야지. 모양도 제너럴한 측면, 스페시픽한 측면, 색깔도 그 다이버시티를 확인해야 되고 개인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경험을 확인된 것을 다른 아이들도 나눠볼 수 있겠고 이럴 때 재미가 느껴져요. 사실 실제로 수업할 때는 손으로만 질감을 확인하지는 않겠죠. 아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확인을 해내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보여져야 돼요. 의외로 설탕 탐색은 간단하게 탁 하고 넘어가죠. 뭐 때문에 하는 거였어? 뒤에 맛 예측 때문에, 맛 확인 때문에 하는 거였어. 난 뭘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체를 그리지 못해서 그래.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사건을 나열해내되 무엇에서부터 무엇이 연결되고 그 다음이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작정하고 들어가는 두 번째 내용을 봐볼까? 반으로 자른 유자의 속을 탐색한다라고 하면서 세보미가 유자 속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발문을 하려면 유아의 발문을 쓸 줄 알아야 수업 실현을 할 때 이렇게 발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도 짤 줄 알아야 되고 세안도 짤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수업 실현 공부하고 하실 때 야간으로 제출했어요? 교수님한테? 세안으로 제출했어요? 응? 세안으로 제출하면서 실제로 유아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내가 유아 역할을 했다면 요때 요 대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연성을 찾았어요? 맞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 앞에 유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 평가자들이 유아 역할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만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기는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특히나 유아들이 먼저 발문을 한 것, 자신에게 질문한 걸 어떻게 교육과정 안으로 가져오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들으면서 세보미가 유자 속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하네. 다른 아이들에게도 연결해줘. 그래? 한번 잘라볼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볼래?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서 뭔가 발견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봐봐. 뭐가 다른 게 보이니? 이렇게 안 물어봐요. 기다려요. 이게 보여줘야 돼. 오, 소연이가 뭐 발견했다고 하는데 뭐지? 내가 궁금해야지. 소연이랑 지금 대화하는 거잖아요. 뭘 발견했다고 하는데 뭘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함께 볼까요? 물어볼까? 소연아 뭐야? 우와, 씨앗이래. 그게 사실 씨앗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내용 지식이죠? 교사가 사실 모를까? 알고 있지. 유아들이 발견하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우와, 무슨 향이 나네. 어떤 향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반으로 잘랐더니 그냥 맡을 때보다 더 진한 향이 나네. 더 새콤한 향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봐봐. 시각으로만, 촉각으로만 하다가 뭐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후각으로. 나 미각은 어디서 할 거니까? 뒷부분에서 할 거니까. 무리하지 않는 거죠? 설탕도 뭐 이미 맛으로 본 거니까. 콕 집어서 볼 수 있도록 나눠준 거죠? 아주 간단해. 약속 정하는 거 보셨어요? 첫째, 둘째는 우리가 했었던 거 보여주고, 셋째는 이 과정에서 독특하게 더 드러나야 되는 상황들 보여주고, 확인이 될까요? 빠르게 많이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본 것들을 여기 이 책에 있는 다양한 계획안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수업 실험 과정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른 단계를 겪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야간을 쓰는 도전을 할 거예요. 야간에서 세안을 쓰는 도전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세안에서 실현을 쓰는 도전도 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걸 일일이 다 겪어야 돼요. 야간까지는 어떻게 썼는데 세안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세안까지는 썼는데 실현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진짜 어려워하세요. 왜 그런지에 대해선 이 상호작용이 몸에 배있지 않아서 그래요. 야간을 짜지 못하는 건 교육과정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과정 안에서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안을 짜지 못하는 건 상황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세안까지는 짰는데 실현을 제대로 못하는 건 연습 부족이에요. 자기 극복이 안 돼서 그래요. 인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리 활동의 순서로 뭐 주고 있었어? 그림자 카드. 왠지 이 반은 늘 요리 활동의 순서로 그림자 카드를 사용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저없이 가져오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우리 요리 순서를 어떻게 알아볼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치?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요리 활동의 순서가 어디 있는지. 왜 그림자 카드를 줬어? 우리 했네. 게임할 때도 얘기했네. 뭔가 틀 맞추기에 힌트를 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네. 거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림 보고 마치 글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이런 게 의사소통이에요.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죠? 맞아요? 위에서 씨 뺀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서 씨 빼는 씨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반으로 자르니까 뭐가 보이니? 씨가 보여요. 여기서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유자 씨를 뺀다. 나중에 뭐 하고 있어요? 씨를 빼고 있어요. 떨어지니까. 이런 게 계속성이에요. 개연성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죠? 뭔가 엉투당투 않게 뭐가 툭 이렇게 던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요리 순서 보여주고 5번째 요리 순서 얘기해주고 있죠? 나 5개 다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뭘 보여주면 되니까 순서를. 근데 왜 앞에 부분에 순서 맞추기를 자세히 할까? 놀이니까. 놀이를 통해서 내용을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막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과학 영역 안에 아이들이 앉아서 이 요만한 과학 영역 안에서 난 몇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옆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구가 있어. 세범이 사진도 있어. 레시피 그림자판도 있어요. 앞에다 깔아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내가 필요하다면 그림자판을 순서를 바꿔가면서 맞추는 거에 초점을 줄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난 뭘 보여주기만 하면 돼. 나 지금 아이들하고 레시피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걸 놀이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찝은 거죠. 하나만 이렇게. 뭘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없어요. 하루 일과를 쫓아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사로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확인이 되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돼. 이제 이게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베낄 거예요. 다른 데서는 뭐 이거 보고 안 베끼고 공부 안 하겠어요? 하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본에 충실하면서 진짜 수업 실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그게 베끼는 것과 내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의 차이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베껴서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안 돼. 오리지널이 아니면.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선 여러분의 걸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유자 씨를 빼잖아.
여기서 교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어디 보자. 뭐 하고 있어? 와 하면서 교사가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요. 이 계획안 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쫓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쏙쏙 빠지네. 와, 유자를 힘을 주어서 누르니까 이거 해보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빼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잖아.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왜 계속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을까? 선생님 뭘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보이세요? 세범이가 선생님을 바라보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오, 손가락으로 계속 파는데 계속 안으로 쑥쑥 들어가도 이거 안 해보면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흙 정도는 만져봐야 되고 수박 벌써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잘라서 겉과 속에 대한 거 해봐야 되고 봤으니까 유자 사갖고 가갖고 닦아서 모습 관찰하면서 잘라서 손가락으로 파봐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해봐야 되고 정말 도덕책 같은 얘기 하잖아요.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선생님도 좋구나. 어쩔 수 없어요. 점수 내놓으라고 하는 거밖에. 옆에 도와주고 있네. 와 같이 하니까 쑥 하고 잘 빠졌네. 고맙다고 얘기하네. 같이 하니까 재밌대. 이렇게 하는 거지. 4세잖아요. 칼 쓰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교사는 아주 면밀하게 모두 준비를 해주고 있어. 모양, 틀 일부러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찍어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겠고 아이들은 항상 대답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쿠키 만들 때 썼었던 모양 틀로 찍었으면 좋다고 했구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또 다음으로 가죠. 이 과정 안에서 차이가 보여야 하나는 씨를 빼는 모습 껍질 자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보여줘야 돼. 그 중간중간에 텀을 줘야 돼. 난 지금부터 담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난 지금부터 담을 거예요. 레시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리 순서표를 펴니까 같은 양으로 담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은 양인지 알 수 있을까? 아이들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 있는 재료는 방법을 결정한다. 여기 있는 계량컵을 난 미리 준비를 해준 거잖아요. 담아볼까? 담아볼까 했으면 담아야지. 확인해야지. 봐봐. 어때? 와, 여기 설탕을 보고 여기를 유자를 보니까 모두 위에 이렇게 차 있네. 그래서 같은 양이라고 생각이 들었구나. 오, 그래서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정에 동참해 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계 설정이 나오는데 뭔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계 설정을 했는데 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체를 5수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양이 늘어나나 봐. 그래서 빨간색까지 해야 되는 거. 꽉 채우는 게 아닌가 봐요. 이 정도까지 넣어야 돼.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넣을 때 하나씩 생각하고 2번 넣든지 하나씩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빨간색을 줬죠. 아이들에게는 지각적인 큐, 근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세심하게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해줘야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감각을 통해서 교육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게 합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해보니까 와, 정말 유리병에 손이 많이 있다. 한번 세어볼까? 그냥 놓치지 않죠. 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 4세니까 충분히 셀 수 있겠죠. 와, 여기 빨간 선이 있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교사가 줘야 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빨간 선까지 한 번씩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넣어보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가. 뚜껑 꼭 닫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야간에서 봤듯이 우리가 만든 유자차가 어떤 맛일지 한번 궁금하다고 하는데 마셔봐야 돼. 맹맛일 수도 있고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마셔보자 라고 해서 우리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했어? 교사가 극놀이로 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안 안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극놀이를 하면서 녹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준비해야 돼요. 심지어 촬영 스텝으로 역할도 나눠요. 휴대전화로 하겠지. 다 브이로그를 찍겠지. 다 유튜브 만들겠지. 좀 좋은 세상이 됐죠.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맛이에요. 그랬더니 어때? 가장 강력하게 날 수 있는 맛은 뭘까? 단맛? 근데 진짜 단맛 맞나요? 다섯 개의 맛이 뭐가 있어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이 네 개가 원래 맛이고, 떫은 것도 생각해야 돼요. 떫은 것도 맛이에요. 매운맛 정도로 따지지 않나요? 어쨌든 쓴맛 나면서 그냥 하지 않죠.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고 있죠. 쓴맛도 난다고 그렇게 안 끝나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눈썹을 찡그리고 있었구나. 사실 차는 맛으로 마셔요? 향으로 마셔요? 원래 차는 향으로 마시는 거예요. 보이차든 뭐 덮어놓은 녹차든, 사실 녹차 많이 마시면 속 긋거든요. 그래서 발효된 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발효된 차를 마시면 맛이 있어요? 맛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거보다는 어디가 더 끌려요? 향이 더 끌려요. 커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커피를 맛으로 드시려고 하니까 자꾸 라떼에다가 시럽 넣고 그러는 거지. 라떼를 만드는 것 자체도 맛 때문에 그래요. 식감, 부드러운 식감과 우유가 주는 단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럽을 더 넣잖아요.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거, 브루워드라고 하던가? 그냥 이렇게 잡혀진 콜드 브루 이런 것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맛도 묘하잖아요.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볶았느냐에 따라서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면서 탄맛이 나기도 하면서 하지만 1차적인 부분은 어디에서 그 악마의 유혹을 뿌릴 수가 없어요. 향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 타시나요? 보통? 그럼 요즘 지하철 탈 때는 그 희한하게 지하철 그 이동하는 곳 안에 커피집하고 빵집 있어요. 빵집. 그 빵집은 분명히 그 향을 제거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사람들한테 빵 냄새 맡으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앞에 지나가는 거 정말 곤욕이에요. 곤욕. 고역이지 고역. 그러지 않던가요? 어디가 유혹이 가장 심해요? 저는 미각보다는 촉감보다는 향이 항상 가장 강력했던 것 같아요. 단맛도 향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좋은 향이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감각을 모두 활용해서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논술 수업이나 이런 구술 수업을 할 때는 말을 되도록이면 천천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얘기가 있어요. 속도는 사유를 증발시킨다. 말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 전날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졸아요. 상상의 기회를 가져야 돼. 큰일 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로 생각하라고요. 여기로. 세봄이 되게 좋아해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네. 집에서 먹어본 맛이랑 다르다고? 왜 이런 얘기하지? 내 칼을 꺼내려고 하는 거야. 요리 과정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뭐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숙성의 과정. 아이들한테 이런 대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다르지. 사실은 유자차는 2주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안 해요? 안 해요.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 천천히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머릿속에서는, 마음에서는 이 과정 안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손가락을 2개를 폈을까 안 폈을까? 내 옆에 달력 있나? 달력에 뭔가 하트로 표시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유자차 찻잔이 거기에 있을까 없을까? 봐봐. 여기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지. 우리 오늘 날짜 표시 여기 돼 있지. 근데 여기 주말을 2번 지낸 다음에 여기에 찻잔이 표시가 돼 있네. 이렇게 얘기한 거. 손가락으로 표시할까? 뭘 어떻게 할까? 세봄이는 더 달콤해질 것 같아요. 명빈이는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아이들의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극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죠. 도와준 소연아 고마워.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앵글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말을 2번 보내고 나서 다시 먹어보고 오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과학 영역에 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이 계속 지속되도록 나는 과학 영역에 놔둘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 와서 유자차에게 인사하겠지. 어떻게 됐는지 보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안으로도 승부를 마무리도 하나만 더. 쭉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내용으로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과정으로 요리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추 활동으로 배려에 대한 부분,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인식 탐색 탐구 활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이야기 할머니께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림 편지 만들어서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하면 좋겠구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도 시골 사람이라 보통 요즘엔 많이 없어진 건데 보통 친구네 집에 저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괜히 가서 밥 한 끼라도 더 먹고 올까 봐. 그 집 힘든데. 되게 옛날 얘기 같죠? 저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 먹고 오면 꼭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저녁 무렵이 되는데 그냥 안 보냈어요. 혹시 집에 가서 못 먹을까 봐. 그래서 작은 걸 나눠서 먹여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이쪽 집에서는 작은 음식이라도 해서 그 다음번에는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무쳤어. 그러면 콩나물 무침을 한 종지 정도 해서, 종지라고 하면 요만한 거거든. 한 종지 정도 해서 맛이나 보시라고 해라 라고 해서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더군다나 누구를 찾아간다 그러면 빈손은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을 찾아뵌다라고 하면 그래서 촌지 문화가 생겼던 거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만든 유자차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왔어요. 진짜로 그랬었죠. 그래서 아직도 뭐 친척집을 방문한다던가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문하지 않잖아요. 사실 요즘엔 친척집 방문할 때도 사실 방문을 안 하죠. 집을 샀다 그러면 뭐 휴지 하나 사들고 가는 걸 빼놓고는 그런 문화예요. 한국의 문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봐. 그 집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받은 고마움이 있으니까 뭔가를 표시를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유자차를 대접하는 것도 의무적인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배웠는데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이런 게 풍요로움의 나눔 아니겠어요? 이런 정신이 보여줘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야기 나누기 할머니였을까? 왜 하필이면 유자차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문학적 상상력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치, 얼마 전에 오셔서 우리한테 늘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 할머니가, 이야기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셔서 목소리가 안 좋으셨지. 우리 이거 잘 만들어서 숙성해서 오시면 한 잔 드리면 좋겠다. 얼른 나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정서 교육의 하나가 되기도 해요. 이런 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만 가득하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확인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어요. 심지어는 확장활동으로 차 되게 좋아해요. 도라지 차도 만들어보고 그림 편지 쓰는 것과도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안에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소집단으로 요리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시오. 청결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업하시오. 과학적 사고과정이 드러나는 활동으로 전개하시오. 얼마든지 낼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이죠. 반영이 돼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이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의 계획안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는 이번에 전국 공통 실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쉽게